을 해보면 다른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설대라고 하는 너무한 사항이에요. 그건 또 행정의 순환보증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팀장, 과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 보고자를 만들어요. 그것도 양식을 바꿔가지고. 그때 만들다 보니 뭐 그런 일들이 자꾸 잡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걸 처리하다 보면 본인의 역할을 잘 못한다. 그게 또 지역사회 내에서 뭐 신문에 한번 언론 기사라도 난다든지 의회가 어느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문제제기하면서 자료 내라고 하고 갈등 생기고 뭐 심지어 고발까지 생기고 이러면 그런 갈등 관리 뒷수습하다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중간 지원 조직의 이해도가 높으면 중간 지원 조직은 사업 중심으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갈등 관리가 보통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안정된 지자체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면 일에 좀 충실할 수가 있는데 이 갈등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보자면 잘못 이해하는 게 조례중이 행정사무고 중간 지원 설립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조례 몇 장 몇 절 보면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설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정사무고 사람 인건비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낸 조직이거든요. 우리가 복지 쪽이나 환경 쪽에 보면 단위 사무 하나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무위탁이라고 할 때 단위 사무를 위탁하는 사례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 형식도 있고 위탁금 형식도 있고 그 단위 사무를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조직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직으로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수탁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쪽은 초기 조례를 보면 대부분 다 사무를 좀 나열해 놓고 그 사무 중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지원센터의 용어도 안 나오고 그 설치 근거가 사회적 경제 조례에 아예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사회적 기업 조례도 없고 조례 분석을 했을 때 무슨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간 지원 조직의 실체가 명확한 겁니다. 통합형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양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센터를 통합해서 설치하는 데 대해서 행정이나 의회나 민간이나 누구나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설치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어떻게 통합형을 설치할 거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전제 조건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가 행정이 조직 개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말만지원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싶다 하면 같은 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도시재생팀과 농촌개발팀 같은 과 안에 있고 조례에다가 같이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으면 할 수가 있는데 과가 다르니까 별도의 위탁 절차를 받는 겁니다. 조례도 다르고 별도의 위탁 절차를 받는 거죠. 공고하고 같은 날 한 날 1시에 위탁 공고를 낸다 해도 심사 자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하나의 법인한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위탁을 주고 싶다 했는데 사회적 경제지원 쪽에 네트워크를 있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안 하면 그냥 그 법인한테 주는 걸 인정하겠지만 그 법인 이사진 안에 사회적 경제에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장 문제제기 저기 전문성도 없는 조직인데 왜 저기에다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맡기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 같은 경우는 말만들기 협의회에다가 말만지원센터를 맡기기로 합니다. 이건 사실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만들기 협의회는 말만들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말만들기 협의회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걸 맡기면 해당 마을만 자기들만 도움받고 싶지 공적으로 모든 마을에 도움되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농촌협약지원센터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농촌협약에 관련된 전문성 있잖아요.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수탁법인 안에 이런 당사자 협의체들 대표성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희망마을협의회, 말만들기협의회 중앙에 13개가 있잖아요. 말만들기협의회 안에 읍면 사업을 하는 위원장이 안 들어가 있다. 검사는 들어가 있잖아요. 말만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읍면 사업하는 대표
가진 사람이 없고 다 행정이 마을 사업만 하는 위원장들만 모여 있으면 그 법인한테 그 법인이 한다 했을 때 그 법인한테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당사자 협의체를 발전시키고 당사자 협의체가 모여가지고 네트워크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통합형을 중간지원을 설치하려고 하니 통합할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들, 그래서 말만들기, 사회경제, 주민자치를 합쳐서 하겠다 그러면 그 각각의 당사자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법인을 만들면 통합형의 센터를 그 법인한테 위탁을 줘도 뒷말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그림이 농촌협약에 적용해야 될 문제인데 통합형의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행정 내에 통합하려고 하는 범위에 있는 업무들이 하나의 과로 모이고 그리고 수탁하는 법인 이사진을 구성할 때 그 해당 분야마다의 당사자 협의체나 전문가들이 법인 이사진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위탁을 주더라도 말만의 지원센터를 부탁받고 이미 있는데 거기에 진화를 플러스 추진단이라든지 농촌협약지원센터, 영양간 전달기구 이런 걸 지정하거나 위탁을 줘도 뒷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 예를 들어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똑같이 주겠다. 공통 이제 보조사업을 주고 있거든요. 이걸 주고 있는데 그냥 보조사업 주고 있는데 이사진 구성안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하는 누군가가 앉아있지 않으면 거기다가 왜 주장하고 하는 소리가 당장 나오는 거죠. 운영하라고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사와 가이드라인 만들 때 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죠. 가이드라인 상이 있는 거니까 설치하는. 왜냐하면 균형발전 사업이 지금까지 강행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부서별로 사업 받아가지고 쪼개줘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뭐 사업 맡고 이렇게 가잖아요. 청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동체 단지 조성 사업은 어느 팀에서 맡고 무슨 사업은 무슨 팀에서 맡고 이렇게 막 쪼개버립니다. 쪼개버리는데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누가 그걸 조성할 거냐? 그 과정에 누가 밀착해 가지고 관리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이 없으면 그럼 건물 짓고 난 뒤에 그때 써야 이제 영양 강화 사업 하면서 뭐 입주하는 기관 단체 뭐 좀 모집해보고 그런 데도 끝나버리는. 그럼 건물만 덩그리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 소재지에 거점센터들을 의무적으로 지금 다 짓고 있는데 유지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주민위원회를 법인화시켜서 그 법인 보고 운영하라고 맡기는데 그 법인이 무슨 역량이 있냐? 그 법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원봉사로 모인 사람들에게 그 큰 건물을 유지 관리하라.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간지원적인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치할 거냐. 우리 행정의 칸막이를 막 비판하고 민간단체 칸막이가 막 비판하지만 중간지원적인 설치를 잘못하면 따로따로 다 설치되는 거예요. 중간지원적인 칸막이는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행정은 한 군수님 밑에서 다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인사도 그렇게 돌리고 뭐 관리가 되는데 오랜 기원들이 있는데 중간지원적인 수탁법인도 예를 들어 다르다. 따로따로 설치된다. 이러면 협조 안 합니다. 협조하면 할수록 중간지원적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현재로서는 말만의 지원센터, 영양강화 전담기구, 뭐 2명, 3명 넣는다고 하고 진화 플러스 사업은 2사람 이상 상근, 공평은 3사람이 지금 설계되어 있죠. 게다가 코디 4-5명. 농촌협약지원센터도 업무량으로 봤을 때 뭐 4명만 해줘도 감지덕지죠. 4명 이상 되는 해줘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업무 성격의 전문성이라든지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4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읍면 단위 사업을 할 때 현장에 사무장 1명과 뭐 한두 사람 더 인도 여기 농식품부 사업, 타부처 사업 연계하면 15명, 20명 금방 되거든요.
청양군의 재단은 인력이 정원이 54명. 먹거리 푸드플레이 넣으니까 바로 막 사람이 튀어버리고 이걸 어떻게 설치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냐 하는 걸 전체를 보는 감각을 다 안 가지고 우리가 개별 사업별로 보니까 따로따로 설치되고 경량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설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딴 건 몰라. 적어도 말 만들기 영양화 전담기고 시나리오 플러스 농축 협약까지는 같은 팀에서 일반적으로 보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부분도 있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일은 많고 역사적 책무라고 적는 이유는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좀 만들고 활용해가지고 센터를 설치까지 하는데 길게 봤을 때는 상근자들이 좀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고용 노동권을 너무 강조하지 말자. 그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같이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중간 조직은 민간 협치가 성숙되도록 중간 증검단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역사적 책무까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거버넌스 있잖아요. 그런 관점들이 성숙이 되면 중간 지원 조직도 훨씬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보람된 역할이 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까지 그런 단계를 거버넌스 역량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게 중간 지원 지금 상황이라고 센터 상근자들 직무위원 수할 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이 설치되면 행정 역할, 중간 지원 조직이 설치가 되면 행정 사무가 중간에 일부 넘어갔기 때문에 행정은 업무량이 줄여야 정상입니다. 맞잖아요. 의회에서 그럽니다. 그렇게 다 위탁을 넘겼으면 행정이 일이 줄어드니까 인력 줄이자고.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한 사람이 중간 조직 관리하는 업무만 단위 사무실 하나 가지고 센터에 업무를 다 넘기면 됩니다. 근데 갈등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또 중간 조직은 국책사업, 큰 사업하고 또 연계되어 있다 보니 요구사항도 많은 거죠. 이게 담당 업무가 당장은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3년, 5년 정착이 되면 행정은 분명히 업무량을 줄여야 됩니다. 고유한 역할이 있느냐 명확해야 됩니다. 행정 역할, 법인의 역할, 센터의 역할, 그리고 센터의 협약을 맺을 때 따라하는 운영위원회, 시나리오 플러스 같은 추진위원회, 공적 사무를 민간에 맡겼으니 요 센터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위원회, 각각의 역할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지 갈등의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보여드리면 행정의 역할, 법인의 역할, 센터 역할, 센터 위에 있는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운영할 거냐, 협약서에 따른 거죠.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공무원, 그리고 수탁법인 임원, 그리고 의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일상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운영위원회는 조례사항은 아니고 조례사항은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안 하시잖아요. 재단은 별도고 홍성도 운영위원회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회의하고 안건을 올리면 검토해가지고 또 결정해주고 정책위원회 역할은 민간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한 다음에 액수 규모가 어떻고 업무량이 어떻고 전체적인 것을 결정해준다 그러면 일상적인 것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우리를 같이 보고 법인의 정관을 정비해야 되고 중간적 수당을 받으면 정경권을 어떻게 할 거냐 채용을 인사 조직 근태관리 이걸 또 할 거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 사무를 민간에 맡겼는데 민간이 알아서 하셔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공고를 내고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의 부속 수위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업의 상계획서, 또 한 가지는 사무편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사무필람을 내라는 거예요. 되게 법인의 사무필람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꼼꼼하게 다 검토를 안 하죠. 월급과 그 수당, 동기우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사무필람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검토하면서 위탁 공고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죠. 행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건 아니더라. 경험 있는 사람들이 충남에 그나마 좀 충남은 많이 경험이 쌓여 있는 셈이죠. 농촌협약에도 중간지원적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근거에 설정된 중간지원적이 되어 있고 현장 활동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에 보면 농식품부 소관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그 소관으로 보자면 지방 이양된 마을 만들기, 영양강화 사업, 생활플러스 추진단 이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통합해서 운영해라. 타 부처 사업이라도 통합해서 운영하기를 권장한다고 가이드라인에 적었습니다. 이건 통합형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근거라도 있으면 통합을 하자고 요청도 할 수 있고 지휘부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통합형으로 하도록 농식품부가 요구합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법인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읍면 내역사업까지 관계를 하거든요. 민간협치 관점에서 민간위탁 또는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원칙으로 하고 수탁법인이 없고 재단법인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행정지원을 운영하더라도 자율성을 은밀하게 보장해야 된다. 사무실을 가능한 분리시켜라. 행정사무실 안에 한 옆에다가 팀 옆에다가 두세 사람 앉혀놓고 농촌협약지원센터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겁니다. 그 마지막에 지방비 매칭 예산의 7.5% 생활플러스 있는 가이드라인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4명 이상을 대체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했는데 농식품부가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지만 인건비 조치에서 아무 설명이 없다. 이번 법안 그때는 작년 할때만 해도 그걸 명시해 준다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가 정책적인 인큐베이팅 관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에 법인이 없다 보니까 있는 법인 하나라도 어떻게든 그 역량 강화시키고 뭔가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행정이 어차피 중간지원 설치가 직접 운영하는 1년, 2년 정도 해보겠지만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치나요. 서로 피곤하다요. 그래서 위탁을 하려면 그 법인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좀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 3년, 5년 정도 성장할 때가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짜고 치는 고수도 이런 말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지자체는 법인이 없다 보니 법인 빨리 설립해라 신호를 보내고 법인 설립하면 그 법인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그 법인을 주니까 다 짜고 한 거 아니냐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수한 상대자가 없다고 다 불만이 있지만 사실은 뭐 전체적인 파일을 보자 충남은 그나마 좀 확보를 한 셈이고 우리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책정을 했냐, 월급은 적게 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 찾는 거 아니냐, 행정도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채용 방식 자체가 좀 서투른 거 아니냐, 우리가. 저는 채용 자체에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합의하시라. 합의하면 갈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 수준도 적절하게 하고 업무 범위, 역할도 좀 더 명확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뭐 팀장, 팀원 뽑는다고 하는데 이런 논의 합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 잘못 뽑아놓고 지나치게
높은 역량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놓고 다른 역량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공고기관은 최소한 3주 이상을 해줘야 된다. 3주 이상 공부도 안 하고 하면 또 다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공고 내는 거 아니냐는 딱 느낌이 옵니다. 세 번째가 채용 심사 방식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그냥 면접 봐가지고 서류 봐가지고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렵거든요. 심사 방식을 바꿔야 된다. 채용 이후에 성장 과정도 지원해주는 거기 월급이 좀 작더라도 거기 센터에 근무하면 이런 보람도 있을 뿐만 아니고 거기 기간 동안에 일이라는 걸 배울 수 있다고 1년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1년에 일주일간 심화 연수 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그러면 군단위에 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현장을 배울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행정 업무하고도 좀 익숙해지고 이런 성장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시골에서 온다는 거예요. 특히 도시 출신의 기획자 역할을 하는 사람, 크리에이터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걸로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촌에 와가지고 이런 정책에 센터장 사무장 같은 걸 하면서 자기는 이걸 프로젝트 자기가 성공시켰다는 자기 이름으로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꼭 정부만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시골 구석에 와서도 하려고 합니다. 월급은 좀 작더라도 다른 보완책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채용 방식을 할 때 채용 설명회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채용 설명회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 내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업 무슨 위탁 공고를 내면 위탁 공고도 설명회 하는 원칙이에요. 위탁이 된 이 성격이 뭔지를 설명도 해줘야 되고 사람 뽑을 때도 우리 지역 사회가 지금 이렇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풀려가고 그런 맥락에 있는 센터를 설치했고 지금 뽑는 사람은 이러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오면 이렇게 성장하여 지원해주고 공유 우시형 이렇게 되고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오는 사람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자리에 채용 설명을 누가 찾아오면 당신 어디서 왔냐, 뭘 잘하냐 묻다 보면 당신은 우리 센터보다는 옆에 센터가 훨씬 더 역할이 많은 것 같다. 지역사회에 보면 사람 찾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소개드릴 수도 있거든요. 채용 사람을 찾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서투른 거 아니냐 그 반성이거든요. 세 번째가 통합형의 설치. 하지만 통합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쉬운 게 공간적인 통합. 한 건물에 입주하도록. 물리적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법인한테 모으는 것. 세 번째 화학적 통합은 예산 감옥을까지 섞고 정산도 좀 적절하게 공보, 네트워크 이런 예산들은 사업별로 다 각각 집행하지 말고 묶어서 가자 할 수도 있죠. 손실지 발간도 센터마다 발간하지 말고 손실지 하나 만들 때 예산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센터별로 분담한다. 이것도 행정이 잘 이해를 하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과학적 통합인데 정상 방식이 있어서 간단한 게 아니고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의 과정에서는 물리 통합을 전제로 먼저 하고 공동학 토론을 거쳐가지고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통합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단순히 통합시킨다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놓으면 갈등관계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농촌협약, 농촌공간지 계획 관련해서는 이런 심화 워크숍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충남 전체가 농촌활성 지원센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시군 자체적으로도 이런 과정을 계속 가져야 돼요. 행정도 행정협의회 그리고 민간의 법인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협의체 사람들 중간존주의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워크숍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통합하는 게 맞는지 오늘 마지막에 실습하게 되는 절차이다. 경로 설계들의
그래서 문제점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주세요. 조례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 공부하고 또 민간은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이사진을 재편한다든지 하고 센터들은 같은 공간에 모여서 사업별로 이런 걸 작은 사업으로 협력하는 훈련도 해보고 이런 경조 설계가 같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제도만 딱 해가지고 통합시켜놔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높은 건 아닙니다. 농촌협력지원센터도 센터랑 누가 할 거냐? 우리 지역 현실에는 대학 교수님 외부 전문가를 모셔오자. 그렇게 합의를 보면 월급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비싼 건인데 80만 원 받고 일할 칠분 우리 지역 사람 있냐?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홍성군 출신이고 정년 퇴임하시고 이런 분이 계시다고 정보가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나봅시다. 합의가 되면 그분 채용하는 거죠. 이런 과정은 너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 조직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보시고 합치지 못하지만 연계 협력할 센터 또 한번 뽑아보시고 스티커 작업을 해보고 여기로 넘길 곳은 넘기고 절로 뺄 건 빼고 그러면서 요걸 한다면 조직도는 어떻게 그려보면 좋을지 검토해 보시라는 게 이번 시간 실습입니다. 또 뭐 있죠? 동시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통합돌봄 지원센터? 청소년 재단도 중간 전쟁이에요. 청소년 재단. 팀장님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청소년 명칭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가 우리가 통합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사를 다 통합할 수 없다면 다른 과에 있는 어떻게 할 거냐. 조직 개편이 안 된다면 당분간은 한 법인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법인한테 줄 수도 있고 다른 법인이 있다면 다행이고 없으면 한 법인한테 줄 수밖에 없거나 행정지경으로 일부는 계속 운영해야 되고 이 조합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행정도 들여다봐야 되고 법인 상황도 들여다봐야 되고 센터의 예산 출처 중앙부처까지 보면서 종합적으로 자꾸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기를 맞춰가야 되다 보니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또 제도가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중간지원적을 명시하고 위탁을 주는 건 괜찮은데 또 그냥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개념상은 혼란스러우죠. 예산의 출처가 되는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시군센터가 이렇게 아기를 맞추는데 굉장히 용이한데 안 그러면 갈등 관계자들을 전부 다 자꾸 계속 교육하면서 아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만치가 않은 숙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도도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중간지원 조직의 조직도를 그립니다만 법인 입장에서 법인의 조직도는 어떻게 될 거냐. 법인은 아까 그린 것처럼 법인 밑에 법인은 4가지 업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유 업무, 법인 설립의 고유 업무, 두 번째가 수탁 업무, 세 번째가 보조사업 업무, 네 번째가 계약사업 업무. 근데 대부분의 이제 법인들은 지금은 수탁 업무만 봤는데 급급하죠. 고유 업무가 활동이 별로 없거나 계약 업무 별로 없고 지금 이제 금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수탁 업무밖에 없는 거죠. 또 홍성센터는 계약 업무도 있고 보조사업도 업무도 넘어오고 복잡하고요. 청량 같은 재단이니까 좀 더 간단한 편이고요. 그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인력 규모에 따라 가지고 행정도 그렇지만 팀이라고 하면 대체로 서너 명 있으면 하나의 팀이 되겠죠. 이제 센터라고 하면 팀이 주계점이 있으면 그래도 센터라고 붙이는데 팀이 하나밖에 없는 센터, 말만듣기 지원센터 이런 경우가 이제 출발할 때부터 센터라고 했지만 사람이 4명 정도밖에 없는 센터니 굉장히 협소한 센터이네요. 그래서 센터를 이름 붙여도 될까? 좀 이상하다. 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센터를 합치면 그 위에 조직의 이름을 뭐 할 거냐? 또 센터가 될 거냐? 통합지원센터 밑에 센터 나열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좀 더 조합적으로 통합성을 가진다 그러면 무슨 추진단, 무슨 본부 이런 이름을 또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명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의 형태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까지는 이제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 소관인데 사회적 경제와 균형기촌 도시재생은 군청의 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은 하나의 과로 모아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균형기촌 팀은 노후교육센터에 있는데 가족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서 조직 개편할 때 포함까지는 안 시켰고요. 청량은 그렇게 이제 행정 조직 체계 정비하고 재단의 업무 분장까지 다 일치시키려고 계속 그 시도를 하는 셈인데 어디까지 통합될 거냐에 따라서 한 센터장 밑에 둘 수도 있고 뭐 행정이 똑같은 숫자가 있는 게 이 과장이라 보다는 이 센터장이 요 업무 분야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센터장이 만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거냐. 경우 따라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장 그리고 공동체 지원센터장 또 다른 센터장 한 명 정도는 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까지 되는 거죠. 여기 조직도를 그릴 때 행정의 업무 분장표도 보면서 여기에 실선으로 그려야 될 게 있고 점선으로 그려야 될 게 있고 같은 센터장 밑에 둘 거냐 센터장 옆에다 배치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재단 밑에 이걸 계속 두는 것보다 일부는 민간 위탁까지 생각해보자는 맥락이 있어 민간의 법인 만드는 것도 검토한다는 겁니다. 재단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재단도 필요하면 분리해가지고 민간 위탁 일부를 넘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설계할 거냐 이야기입니다. 민간의 당사자 조직, 법인을 어떻게 설립 운영할 거냐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일,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해하고 연계해서 할 일, 군 단위의 말 만들기 협의회 같은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문제, 제도적으로 중간에 설치할 일들을 구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도상으로 보자면 당사자들이 모여있는 당사자 협의체, 명칭은 뭐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하고 협의회라고 하기도 하고 연구회, 무슨 협회 이런 식의 쭉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각 영역마다 자기 전문성, 필요 때문에 이 사업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협의회가 묶이는 거죠. 이렇게 묶였던 것은 다 기본적인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인데 법인은 아니죠. 물론 법인으로 만든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민간도 칸막이를 극복하면서 협력합시다. 그래서 뭐 협조회의, 연대회의 이런 식의 회의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네트워크의 활동 분명히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가 법인이 된다 될 수도 있고 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네트워크 남을 수도 있는데 쟁점이 뭐냐 그러면 법인을 만드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뭐냐면 중간 지원 조직을 수탁하려고 하면 이런 임의단체가 수탁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법인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법인하고 네트워크를 일치시킬 거냐 분리시킬 거냐가 쟁점입니다. 네트워크를 만들 때도 협의체 중심으로 법인을 만들 거냐. 협의체 중심으로 법인을 만들었던 게 홍성사회. 홍성 그전에 민간단체 협의체가 발달이 되어 있고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도농교류, 기농기촌, 말만들기, 권역사업, 사회적 경제 다 협의체 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은 네트워크 법인을 그냥 만드는 게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청량은 이런 협의체가 도농교류 쪽에 있었고 말만들기는 늦게 만들어졌고 검사는 어떻게 보면 아예 없고 농촌관광연구회 하나 있었던 걸로 제 기억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법인을 만들 거냐 했을 때 개인도 참가 안 했잖아요. 원래 의도는 법인을 만들고 법인 안에 분과를 막 만들었잖아요. 그 분과가 법인 안에 있다가 분리 독립하면서 협의체로 발전한다. 이렇게 저는 전략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맥락을 모르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법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법인하고 일치시킬 거냐, 이 법인이 법인의 조직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사단법인을 할 거냐, 사회협동조합을 할 거냐, 재단법인을 할 거냐, 민간이 만든 재단법인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게 쟁점들이 많거든요. 법인의 조직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수탁법인을 법인 센터를 어떻게 수탁할 거냐, 이런 것도 쟁점이고, 경영상의 용어로 보자면 당사자들의 협의체라고 하면 협의의 연구의 네트워크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가남의 네트워크란 말은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이 낫지 않냐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네트워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포괄적으로 설명이 좋더라고요.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많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모여 네트워크 형태를 만들었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하면 질서 있게 서로 조직의 성격을 좀 더 구분하자는 면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조직이 좀 더 발달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걸 분리할 거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네트워크 조직하고 네트워크 조직이 법인을 통제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으면 네트워크는 풀리하면 행정에 쓴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치가 되어 있으면 법인은 수탁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거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촌 현실에서는 토론을 막 해봤는데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치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인 네트워크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이게 또 법인하고 분리되면 조직체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아산에서 논자하면 그림까지 다 그려봤지만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법인도 성격상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모양새도 맞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힘들고 수탁 이거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기상 결국은 안 맞으니까 충남에 만든 법인은 전부 다 사단법인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읍면의 정책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리고 주민자치의 특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실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읍면 단위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공동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계협력 구조 속에서 면 단위의 우리가 기초시장 거점육사업, 중심지 확산 사업을 하면서 센터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의 역할이 뭐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주변에 관련된 연계 사업들을 어떻게 갖다 붙일 거냐. 이것은 뭐 어제도 나왔지만 연계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고서에 잔뜩 적혀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읍면 단위에서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 그런 내용 사업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시장 거점 육성 사업을 할 때 그 해당 면에서 유사한 연계 협력 사업이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뽑아냈어야 되는데 용역한데 급급해가지고 행정협조를 받아 군내에서 그냥 막 연계 협력 사업 뽑았던 것이 그쳐버렸거든요. 그런 영역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읍면 단위 민간협력 추진책의 전제 조건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기본 조례를 어떻게 제정할 거냐, 그리고 행정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수탁 법인의 역량과 조직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네트워크 법인의 역량을 어떻게 높이고 센터를 어떻게 통합형으로 설치 운영할 거냐,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비돼 가면서 읍면 단위에 현장 밀착의 추진 체계를 준비할 거냐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되고 이렇게 논의로 발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향식이고 훨씬 더 바람직하지만 이것도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읍면 단위 추진체계 정비가 만만치 않다. 이런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주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읍면 단위 병리 법인을 어떻게 설립할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 지원 조직 기능으로서의 공동 사무국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숙제가 있습니다. 농촌협약안에는 산업부 추진위원회 규정이 있고 내역사업, 일반 농산적 개발사업 지침안에 주민위원회, 예전에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 이름 바뀐 게 있고, 그리고 별도로 행안부 정책사업으로 주민자치의 읍면단위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단위 자원봉사센터,
그 계열로 수직적으로 계열로 내려오는 다양한 조직들이 새마을 조직 포함해가 읍면단이 막 있는데 주민들이 읍면단이 조직 실태를 조사해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읍면단위 조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행정사업 분개해가지고 군내 무슨 지구 형태로 읍면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은 기초학습을 하면서 주민자치회까지 만든 셈이고요. 제 주장은 생활권 추진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작동이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권력사업 재판이다. 옆에 면하고 갈등관계가 일어날 게 명확한데 위원회를 만들 의사결정은 무릴 것이다. 그래 학습 조직 형태의 포럼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다. 생활권 추진위원회는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권 금산이나 뭐 다 세 개 다 생활권 두 개, 세 개로 쪼갰잖아요. 쪼갰을 때 생활권 추진위원회 예전에는 협의회 무슨 포럼 학습 조직 가졌는데 현장 지원센터 기능을 또 어떻게 배치할 거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민위원회 밑에 업의 역할, 행정의 역할, 그리고 주민자치의 역할,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있는 홍성군 장육면을 예시로 해가지고 그려봤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청량은 이렇게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장이 방면적으로 들어오고 주도성을 가지도록 했다는 면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정책사업을 하는 주민위원회를 최대한 일치시켜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일하는 건 분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민자치회가 있고 마을에 행정단위 마을자치회가 있으면서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로들을 이런 서비스 연결로 설계를 했지만 이 전달하는 조직을 뭘로 할 거냐, 주민자치회가 사실 직접 공급할 수 있냐, 주민자치회 상권자가 하면 관심이 있는데 누가 주민자치회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전달하는 조직을 기존에 있는 조직들 있잖아요. 예를 보건진료소도 있기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 조직 이런 조직들이 뭐 개별 사업 한 건 정도. 예를 이번 달 되면 이번 달 긴장 행사를 몇 개 단체들이 막 할 겁니다. 따로따로 이런 사업비 지원받은 긴장 행사가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이게 전달한다고 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아직 우리가 깊이 못 해봤던 거죠. 그 숙제를 지금 이야기해보자 판단입니다. 여기서도 그림을 보면 청량읍이 제1거점으로서 중심 역할을 하면서 면단위 기초창을 주민성 사업을 할 때 이게 행정의 통합 돌봄과 개통 그리고 민간적 신화를 플러스해서 만들었던 조직들 그리고 그림은 그렸지만 사실 여기서 면단위에서 행정의 단위가 지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주체 수요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여기에 주민자치회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막 관여를 해야 될 텐데 요청이 사실은 비어있는 책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요 그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아까 어제 말씀드린 면사무소 그리고 작은거점, 법정리, 행정리, 반 이 체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면단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채울 것이냐 보충성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능하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좋고 아니면 이제 이장님 통해서 법정리 단위로 아니면 옛날에 지금 보건진료소와 옛날 폐교된 자리 그 작은 거점들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 좀 더 어떤 기능을 담을 거냐 면소지대에 뭘 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인근에 있는 업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기능을 담아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고민까지 우리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상급 금융성 사업 이런 걸 1단계 하는 데도 있고 2단계 하는 데도 있잖아요. 1단계는 건물 짓고 끝나지만 사실 거기도 수요조사해야 되고 2단계 사업을 염두에 두고 1단계 거점을 짓는 건데 농식품부가 거짓말 했던 게 뭐냐 그러면 기초상급 1단계 하면 그 다음 2단계 한다고 했지만 2단계
이제 지구와 사는 농촌에 들어가면서 2단계 해준다고 해놓고 2단계 우수 사례를 해준다고 해놓고 안 했거든요. 한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농촌 협약 사업 하면서 2단계를 설계 안 해주면 서비스 공부할 주체도 없고 또 기초상을 거치는 또 할 수도 없으니까 2단계로 넘어간 시스템인데 세부 사업 설계할 때 분명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성군은 생각보다 추진위원회는 구성했지만 이 추진위원회 역할과 권한, 범위, 실제 일은 다 자기 있는 사람이고 회의한다면 회의는 좀 참가하겠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자체도 사무장, 사무관사 한 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은 회의 소집하고 회의 관리하고 연락하고 그다음에 웹잡을 좀 만들어 홍보하고 이런 까지 하겠지만 실제로 돌아다니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당국면에서 제가 그렸던 그림은 이런 맥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랬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검토하면서 좀 더 세련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지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 밑에 분과가 4-5개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분과 없는 데가 없거든요. 교육문화복지분과는 다 있거든요. 어디나. 복지분과는 사실 뭐하냐? 모여가 토론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공급 자체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 조직과 지역사회보장협정 관계는 뭐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행안부 사업으로는 마을복지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읍면단위. 경기 다 정리가 안 돼요. 사무장 한 분, 사무관사 한 명 단순히 상근하면서 전체 회의만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자국 있으면 보면 뭐냐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딜레마가 생겨요. 뭐냐 그러면 회의는 했는데 누가 이걸 집행하지?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나오는 게 뭐냐면 말을 꺼내기 주저하는 말 꺼낼 사람이 일을 시키니까 행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주민자치회 모여 토론할 때마다 한다. 고민이 생기면 말 꺼내기가 겁이 난다요. 그래서 사람 뭐 조직 만들어 집행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민자치회는 조직 설계를 할 때 분과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분과 안에는 분과위원은 아닌 일반 주민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는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다 일을 보지 군에서 내려가 사업을 하는데 면사무소는 면장님만 이름 올리지 실제로 면사무소는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주민위원회에 면장님이 당연히 이름 올려놨지 안 움직여. 아니 지금 주민위원회에 면장님 들어옵니까? 네. 예전에는 추진위원회인데 들어왔는데 주민위원회는 말이 안 맞죠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주민위원회 이름 바꿨으니까 바꿨는데 주민들의 위원회에 있는데 왜 행정이 들어오죠? 그것도 이상하네. 그리고 그 주민위원회가 나는 법인화 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용상도 좀 안 맞네. 하여튼 면사무소가 역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공무원을 추가로 면회에 배치하기는 만만치 않으니 이런 정책 사업을 한다면 저도 농촌 협약을 할 때 해당 중심자산 기초창을 거점 육성 사업이 3년 정도 사업이라고 본다면 해당 면에 행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임기적 공무원 저는 안 되면 기간제라도 한 명 배치해놔야지 행정적인 소통 경로를 하지 않겠냐 그 본입니다. 전담자를 한 명 배치합시다. 그리고 농촌협약위원회, 생활도추진위원회 제가 점수를 표시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촌협약 지원센터가 있는데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도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군 단위 전체의 농촌협약 지원센터 기능을 일정 정도 정보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공정관리하고 갈등관리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현장까지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현실적 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현장 지금 제도상으로는 주민위원회 밑에 사무장 1명 활동비 주는 것밖에 아직도 없잖아요. 그 사무장은 대개 그 지역 주민 중에 1명
위원장님과 가까운 사람 뽑아가지고 실무에 조금 맡기는 정도죠. 뭐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라고 하기에는 가장 인건비도 아니고 활동비에다가 180만 원 얼마죠 지금? 180만 원. 그 주고 무슨 역량 있는 일을 하라고 하겠냐고. 그러고 역할도 굉장히 애매해요. 회의 소집하고 정리하는 행정이나 용역사에 다 이러는데 이 사무장은 뭐 하고 있냐? 지금까지 다 뭐 적당히 일하다 그만두고 뭐 그때 좀 시키는 일 좀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사업이 잘 되길 바라기 어려운 거예요. 이 사무장 문제, 여기 사무장 문제, 행정의 전담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 지원센터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현장 지원센터 개념으로 공동 사무국을 두고 여기에 역량 강화 사업 있잖아요. 역량 강화 사업을 누가 집행할 거냐? 농촌인력지원센터가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고 일부는 여기서 주민위원회가 사업비를 하면서 이 사업 시행할 인력 한두 명, 이 사업 예산 규모로 보자면 2사람 정도 상주할 일이 되잖아요. 역량 강화 5억이라 그러면 그 1년에 한 2억 잡으면 그 안에서 인건비 한 6천만 원 쓴다 생각하면 인력 중심으로 프로그램 돌리면 되는 거죠. 2사람 있고 이러면 현장 지원센터 개념으로 현장에 대여섯 명이 상주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기간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계하고 조직 만들고 또 지원기능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소통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한 숙제가 이 주민위원회를 설계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 정책사업기관 중에 많은 거니까 특별위원회 개념으로 한시적인 프로젝트 조직으로 하는 걸로 그래요. 주민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결과들은 주민자치회 임원회의 할 때, 운영위원회 할 때 와서 보고도 하고 협의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법인을 어떻게 설립할 거냐 논의하면 그나마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주민위원회하고 법인 만들어 하면 여기 모인 분들의 역량을 봤을 때는 무리가 있고 이 주민위원회한테 공지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무상의 인재를 준다. 그것도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주민자치센터와 이 기초창업 사업으로 지은 거점 공간은 소유권 가지고 니꺼 내꺼 따지잖아요. 이 처음부터 이런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일어나 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확보해가 만든 비영리 공공성의 사업조직으로 이런 사회협동조합을 설립해두면 이 사회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건물의 유지관리 주체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 협동조합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건데 주민위원회를 법인으로 전환해라는 말은 깊이 고민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중심자산 사업 기획을 할 때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 했지만 안 받겠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제가 의견을 드린 거죠. 여기 사회협동조합에 병이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탁을 받으면 일부 사업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 이 사람도 사무실을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죠. 주민자치센터의 한쪽을 이런 현장 지원센터처럼 프로젝트가 있을 때 대여섬이 북적북적 되면 논의도 되고 기록도 남기고 이 벽면에 뭐 붙어 있고 이러면 사업들의 관리가 되어갈 거라고요. 지금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건물 짓는 것이 급급하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좀 잘 모르겠고 인적 주체도 불미약하고 법인을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법인 만드는 것은 나중에 밀리고 이 법인과 일상적인 사업 조직으로 작은 협동조합이 몇 개 더 있으면 면 단위의 서비스 공급 주체가 좀 더 명확해진다. 나중에 주민자치회 보고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하라도 안 되고 이 주민위원회가 법인 만들어놔도 실체가 없고 상권자가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자, 그렇게 제가 조직도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논의구조를.
이런 맥락에서 좀 더 깔끔하게 용사분들 잘 그리시니까 우리 좀 그려주시면 저도 도움을 받겠다 싶습니다. 큰데는 주민자치회, 내년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사업의 주민위원회, 이 부적격 조직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일반 행정 사이에서 사무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 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모을 것이고, 또 공적 역할을 하는 사회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 운영할 거냐. 이 법인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이 법인한테 준비됩니다. 읍면 단위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지금 조직이 없으니까 행정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가지고 청사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시설 관리 다 청소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계속 비대해지는 거죠. 이런 법인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대신에 고인건비를 법인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주민자치회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 또 뭐 충남은 주고 있습니다만은 농식품부, 행안부 원래 고민했던 거는 주민자치회에다가 인건비 형태로 쓸 수 있는 사무국을 배치를 못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근로계약은 고용주가 누구냐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고용주가 될 수 있냐.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주민자치회에다가 인건비 주는 걸 못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자치 지원관을 배치했던 겁니다. 맥락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습은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현재 주민위원회 있잖아요. 기초생활 중심 작성하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걸 보완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읍면에 있는 행정의 역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현재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보면서 또 지역의 사회협동조합 같은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읍면 단위 민간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요 이야기를 한번,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농촌 정책에서 가장 최첨단에 진 논의라는 거라고 봅니다. 그 자리가. 농식품부 이까지 절대 못 들어가고, 전문가들도 머릿속에 고민이 있지만 답을 못 찾아갔고, 용역하시는 분은 읍면단위 사업 설계하면서 고민을 해봤지만 맥락을 전체적으로 못 그려봤던 거고, 아마 여기서 그려지고 뭐 아니 나오면 농식품 정책으로 계속 그 안을 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고,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안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점심 먹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도 제가 그렸던 그림은 개념적으로 그랬지만 이게 읍면마다 상황은 조금 다르다 봅니다. 이미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도 있고 전환하지 않은 데도 있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 뭐 읍면에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좀 눈에 보이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아예 없다기보다 눈에 안 띄는 데도 있고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토론해보고 의견을 주실 수 있다 싶습니다. 1단계는 기본적으로 중심자산 사업이나 거점지구 안에다 시설 짓는 거고,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우 마을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람이라고, 사람 조직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설계들이 지금 농촌협약 안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공급을 하라고 시설을 지으면 유지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배우마을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선생님 박사님 발표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거점지구 안에다가 시설을 지었는데 이 시설이 운영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버스 편이 없어. 배우마을 사람들이 6시 넘으면 돌아갈 버스가 없는데, 그럼 이거 누굴 위한 시설이냐 했을 때 면소지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지으면 유지관리 주체, 그리고 여기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 대상자, 그리고 여기서 거점으로 해가지고 배우마을에 전달 서비스를 할 조직,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동안 사업, 일반 농산개발 사업 지침안에서 하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그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주체, 사람,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제안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청양군이나 다 지금 농촌협약 선정돼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개별 사업 안에서 특히 역량화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 숙제가 공통적으로 있다. 실무적으로 그 건물 지어놓고 놀리지 않으려면 또 건물이 활성화되고 잘 이용되게 하려면 또 이걸 또 거점 시설 안에다가 공유 주방 같은 걸 만들고 반찬 뭐 가공해가 배달 누가 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 설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기존 방식으로 하자면 역량화 프로그램 사업은 단위 사업 다 쪼개고 그 안에 연구원 인건비 넣고 뭐 이윤 추가해가지고 사업별로 다 설계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용역을 주도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은 갈수록 없어지고 안 하려고 하고 이 사업은 누가 할 거냐 했을 때 농촌협약지원센터 사람 뽑을 때 군비례가 2사람 정도는 기본적으로 뽑고 언변별로 할 때 역량화 프로그램 사업 안에서 2사람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해라고. 대신에 군에는 군청에 있는 농촌협약지원센터에는 사무실 상근한 사람 2사람 있고 언면 단위로 2사람쯤 다 파견시키고 이 사무장하고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현장 지원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하면 그 역량들이 지역에 남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상들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별로 이런 체계를 어떻게 잡고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주민위원회는 없어지더라도 면소년지에 사회협동조합 고전 단계는 현장 지원센터가 작동하다가 사회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서비스 전달하는 프로그램 사업도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조직이라도 만들어져 있으면 하겠는데 주민자치회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주민위원회는 전문성도 없고 뭐 다 자기 역할들이 있는 사람인데 주민위원회 산하에다 또 무슨 사무장 채용하고 그래가지고 갈 수 있겠냐? 무리지 않겠냐는. 그래서 사회협동조합을 어떻게든 설립을 해야 된다. 풀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회랑 자치회랑 나중에 이제 약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이거랑 이제 연관돼가지고 같은 내용 있으면 밑에다 붙여주세요. 네.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 같은 게 분과를 나눈 이유가 그게 이제 관심 분야에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딥하게 계속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고 이제 어떤 주민들의 그래서 기관 뭐라고죠? 직능단체, 단체 장님들만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실제 분과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너무 얕을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단위 사업들로 계속해서 추진위를 만들어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도 하고 뭐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게 한국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단위 사업별로 주민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이야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은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할 조직들이냐 그게 아니라 단지 기관단체장들을 동원시켜서 만든 그런 주민위원회가 아니냐. 결국은 이분들이 이해관계가 없으면 나중에는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기를 운영 관리하고 여기를 할 주체들이 들어와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짓는 거잖아요. 이 시설에 짓는 것까지는 이 사업비로 하는데 농촌협약에 반드시 그 내역 사업이 붙어 있는 게 프로그램 역량화 사업이 붙어 있습니다. 역량화 사업은 기존 방식으로 한 프로그램을 막 돌리죠. 돌린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 평창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과 대부분 다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말고 좀 특수한 걸 많이 개발을 하지만 사실 끝나고 난 뒤에 누가 유지가 하려고 그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 주체가 불명확하거든요. 보조 사업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설계하는 건데 사업비는
필요하면 중참예사제라든지 어떻게든 찾아내는데 사람 인건비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안정되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 뭐가 있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면소재지 읍면 단위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야 될 역할은 첫 번째가 시설 유지 관리.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될 텐데 그 행정이 할 거냐, 주민자치회가 할 거냐 이런 방안도 있지만 뭐 이거 하나만 보면 행정이 뭐 시설 청소 정도는 하겠죠. 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뭐 돌리고 배움하는 서비스는 도무지 못할 것이고 법인이 있다면 여기 있는 역량 강화, 주민교육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건축에서 말만 지원센터가 하는 소액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많이 있으니까 찾아내 있는 거죠. 이런 걸 하면서 필요하면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주거복지 119 사업단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서 마을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가지고 수도꼭지 고쳐준다든지 전선뭐 한다든지 리모컨 뭐 어떻게 건전히 갈아준다든지 간단한 거라도 해줄 수 있는 데를 찾는데 그 조직이 없는 거잖아요. 법인이 없고 이미자체 뭐 하라고 하면 또 보조사업 찾으러 다녀야 될 것이고 여기도 필요하면 현지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반찬 나눔, 그리고 농번기의 공동급식 사업 이런 게 있지만 공동급식 사업도 해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동급식 사업비는 받아왔는데 이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어디서 살 거냐. 현재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옆집에 저기 배추 뭐 이런 게 남아도 오는데 사와도 영수증을 못 꺼내요. 그게 면소들이 가가지고 하나로 마트에 식재를 샀는데 거기 있는 식재를 보니까 지역 농산물이 아니야 또. 그런 게 바깥쪽에 사오는 거지. 공동급식 사업하고 로컬푸드 푸드플랜 또 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면 법인 만드는 법인 자체 정산하면 되다 봅니다. 그리고 경과 환경, 예를 들어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재활용, 그리고 뭐 도로 제초, 뭐 환경 감시단 이런 역할도 뭐 해볼 수 있고 노인복지, 통합돌봄, 주간보호센터, 사회활동조합이니까 주간보호센터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법인의 역량이 문제입니다. 사업의 영역으로는 이런 걸 생각해볼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비용은 행정에서 위탁 사업, 시설물을 위탁하는 있잖아요. 요 법인이 있으면 법인이 공용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고 주민자체하고 관계가 원만하면 위탁 사업으로 법인한테 주는 겁니다. 충남에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생겼죠. 시설물 위탁하는 방식. 그리고 필요하면 보조사업을 공적이 운영하니까 누군가 주거복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주는 겁니다. 아니면 이 법인이 중앙에 공모사업을 따오는 겁니다. 뭐 희망재단, 뭐 서울에 중앙에 법인들 있잖아요. 민간법인들, 마사에 가는 무슨 희망복지에 다 뭐 그런 데서 사업을 따오는 겁니다. 그럼 필요하면 계약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군, 도, 중앙까지 이런 정보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상근 구조가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상근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런 구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사업별로 다 해가지고 보조사업 어디가 주고 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 구도를 보면서 우리가 읍면 단위에, 면 단위에 그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고 시설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남의 리버스캐들 해가지고 그 작은 거점이나 이런 데다가 뭐 시설 주거 플랫폼을 조성하면 그 주거 플랫폼은 누가 또 유지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행정이 할 거냐. 이 시설 관리 사업 지어가지고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 그걸 또 할 거냐. 그런 숙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결국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연 단위의 보조 사업을 많이 돌아다녔지만 유지 관리할 수는 좀 공적인 법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 일반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경우에 사단법인, 비영리 조직이 있으면 이런 거 위탁이라든지 보조사업이나 뭔가 이렇게 처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이걸 있는 법인이라고 하는 게 영농조합 법인, 개별 사업하는 농업회사 법인, 영리 법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됩니다. 할 일, 또 그런 공적으로 위탁을 하든지 공적인 누가 대응을 하든지 그런 조직을 만들어내는 읍면 단위에서 뭔가 시설 유지 관리라든지 주민들의 활동들이 좀 더 공적인 활동 부분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이제 사업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행정의 역할, 주민위원회의 역할, 주민자치의 역할, 그리고 또 별도의 법인을 만든 법인의 역할, 이런 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해가 운영해보니 일이란 문제점들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이제 오셔서 1년 동안 일하시면서 느끼셨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숙제였는데 왜 안 풀리냐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비판하고 극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주민위원회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지역 내에 우리 면단위 가보면 기관단체장들의 협의회가 있고 그거하고 또 별개로 좀 위장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주민자치회가 대표 조직으로 또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업별로 주민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주민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위상이 뭐냐 이게 농식품은 모른다는 거예요. 본 사업 추진하기 위한 농식품 내역 사업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읍면단이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관계 설정이 있는지를 검토를 안 해준다는 거죠. 이 사업만 집행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진짜 면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주민위원회가 어떤 위상 역할을 설정하고 관계 설정을 잘 해놔야지 문제가 잘 풀릴 거냐 지속 가능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전 단계부터 예비계획 준비하는 전 단계부터 이제 주민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되고 그래도 이제 될까 말까 한데 사업 닥쳐가 급조해가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알만한 사람들 다 겹치기 출연한 감투 많은 사람들 또 불러가지고 위원회에 앉혀놓은 그분들은 분리가 회의도 많고 책임도 못 지고 지난번 회의인데 회의했던 자료를 들고 온 것도 없이 그냥 쫄래쫄래 오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앉았다가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 말하고 끝나고 이게 다 주민위원회 회의 방식 아니냐는 우리는 뻔히 아는 걸 왜 반복하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관계 설정을 봤을 때 행정이 가까이 있는 읍면사무소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겠다. 군에서 관리하기 정말 어렵다. 농촌공사도 잘 못 온다. 계획 수립해가고 발표하고 의견 듣고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자면 주민자치에는 실체가 명확히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있잖아요. 특별법 안에도 주민자치에 시범사안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법 2019년에 전면 개정할 때 2019년 12월에 전면 개정할 때 주민자치 조항이 있었는데 그건 삭제가 됐죠. 그런 이제 갈등 구조가 있고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주민자치에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에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방자치법 안에 언젠가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민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조직이에요. 운영위원회 만들어놔도 우리가 일반 민법상에 협동조합기본법상에 무슨 법인이 된다 해도 이것은 공적인 법정단체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장협의회도 법정단체가 아닌 것처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의 관계 설정을 보자면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앞으로 공적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제일 깔끔하게 그냥 운영위원회는 주민위원회 해산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은 주민자치회로 넘깁니다. 결정해버렸습니다. 주민자치회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당장은 주민자치회에 상근 기능이 없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건 하지만 실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적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행 기능을 가지기 위한 별도 법인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우리가 말한 리더 교육 있죠. 영양아 사업. 영양아 사업비가 저는 그냥 프로그램 막 진행하는 거에 거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불명확한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그 해보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동아리, 조직들이 협력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면단위의 사회협동자, 법인을 명확한 걸 하나 만드는 거다. 그 목표가 분명히 가지고 접근해주면 단년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그 법인을 못 만들어내면 또 유지관리 문제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법인이라도 있으면 일자리 때문에라도 젊은 친구들 들어오도 일할 공간이 생기는 건데 법인이 없으면 그때 보조사업이 있을 때 그냥 잠깐 해보고 없으면 그 친구는 일자리가 없으니 떠나는 거죠.
그래서 법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오늘 어려운 토론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장 가까운 우리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도 시군단위 전체를 자꾸 보다 보니 엄면에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에 대한 고민이 약한 거죠. 말만들기 지원센터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행정위 말 자체에 저기에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저 마을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서라도 작은 것쯤 면소저지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면소저지까지는 권한이 안 주어지고 못했던 거고 말만들기 지원센터가 할 일은 그 마을 단위, 행정위 마을 단위의 활동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을 하되 지원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군에서 바로 지원하기 힘드니 면소저지에서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하도록 도와주고 면소저지 조직이 하고 협력관계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읍면 지부를 현장 지원센터 개념으로 훈련을 만드는 건 아니 공적 조직으로 면사무소는 공무수이 아주 높은 역할을 하시고 서비스 배달 지원 조직은 현장 지원센터라고 아예 두고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용역사에서도 실제 이게 작동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 뭐냐. 예를 들어 이 사업 끝나고 기초시설 끝나고 나면 사업이 없냐. 또 사업 끝나고 또 다른 이름 바꿔가 또 다른 사업 들어옵니다. 균형발전 사업이 되든지 고양시 사업이 되든지 뭔가 사업이 또 들어오면 그때 또 이게 반복하는 고민입니다. 십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거죠. 농촌 면소저지는 면소저지 정비사업, 거점면사업 이런 게 다 했잖아요. 그때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반복되고 있고 농촌협약에서 또 이걸 반복할 거냐. 그래서 애달파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까지 고민해 봅시다. 그러니까 좀 더 밀착된 조직 있잖아요. 이 법인 같은 거, 주민자치회, 영양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지 농촌협약이 5년 뭐 당장은 뭐 10년만 하고 5년 하고 농촌협약 없어집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자치분권의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고 재정도 이양해주고 그 흐름이거든요. 지자체가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경로 설계를 같이 해봅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가 있고 내년 1년 상반기 하반기 내후년 그 다음에 염두에 두고 행정은 지원 체계를 어떻게 전개할 거냐. 예를 들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 운영하고 행정의 조직을 이렇게 좀 바꾸고 중간 지원 조직은 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민간의 법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토론하면서 일정별로 한 배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간담회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주관할 거냐. 예를 들어 공동학습 모임. 예를 들어 우리 금산군의 심화 워크숍을 내년 2월달에 열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열자. 이런 식의 있잖아요. 일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조직 개편 시기 놓쳤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내년에 또 논의한다고 보면 민간을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어느 게 좀 더 합리적이냐 그걸 토론하시라고요. 내없는 예산은 어떻게 세울 거냐. 농촌 협약이 꼭 한정된 건 아니지만 농촌 협약도 사업비 설계를 할 때 행정이 직접 할 예산, 농촌공사에 공기한 대행사업 넘길 예산, 중간 지원 조직에 줄 예산, 행정이 직접 발주할 예산 이런 것도 사실 구분해야 되거든요. 역할 분담, 조직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게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농촌공사의 통째로 공기한 대행사업하지만 농촌공사는 하드웨어 사업만 맡고 싶은데 프로그램 사업은 좀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중간전적 정비라든지 이걸 2025년을 역순으로 생각해가지고 해보자. 민선 8기에 4년 동안에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를 행정의 역할, 중간지원조직의 정비, 민간의 예를 들어 법인도 만들고 엄면의 사회협동조합 같은 법인도 몇 개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 어느 몇부터 만들 거냐 시도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다 모여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1차 한번 해보고 나면 시군 자체적으로 복구책을 계획하면서 이런 토론할 때 노성국 씨처럼 센터장처럼 그런 말들을 막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한번 해봤으니 여러분 해봤으니까 좀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4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경로 설계를 같이 해봅시다. 지원 체계 안에 전담부서 조직 개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행정협의회는 어떻게 개최할 거냐, 여기에 뭐 전문가를 배치한다든지 임기를 뽑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중간 지원 조직도 통합형을 언제 어떻게 설치할 거냐, 위탁할 거냐, 위탁한다면 언제 할 거냐, 여기 필요한 인건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조직 체계 현장 지원센터 기능을 어떻게 가질 거냐, 시간권 추진위원회도 어떻게 정비하고 회의는 언제 개최할 거냐, 이걸 포럼으로 할 거냐, 협의로 볼 거냐, 위원회 권한과 이 사항들은 어떻게 정비하고, 주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그대로 둘 거냐 말 거냐, 홍성처럼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시켜버린다 나중에 권한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민간의 법인을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운영위원회 전환 안 시켰다 우리도. 검사처럼 홍성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비영리 법인을 별도로 만들 거냐 말 거냐,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거냐, 주민자치위원회인 곳은 주민자치회로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 여기에 또 이제 행위협의회하고 관련된 또 업무가 있겠죠. 아주 이런 내용들을 쭉 일정대로 한번 쭉 논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간상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맞은 지원 조례를 고쳐가지고 농촌협약을 거의 다 담아놨잖아요. 근데 농촌공항계획 법률이 생기면 아마 그 틀로 담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아마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천은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서천은 뭐 작년 말 올해 초구나 이래저래 토론을 했는데 그 말만이 조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서천은 없애고 농촌 활성화하면서 큰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조례안을 하나 보여줬잖아요. 1장 쭉 만들었는데 농촌 협약 시나리오까지 다 담은 일반 농산개발 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까지 담은 조례를 하나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 때도 제가 자문하면서도 의견을 드렸던 게, 이 법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또 고쳐야 될 게 많이 생길 것 같다. 너무 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급하게 하여튼 농촌협약 신청하고 선정될 목적도 있고 이라 조례를 아예 그렇게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조례는 아마 서천은 청량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래갖고 중간지원조직은 지금 재단법인이 워낙 크고 있는데, 그것을 개편해가지고 그 두 가지 형태죠. 계속 민간위탁, 출연금 상태를 유지할 부분, 그리고 재단 안에서 경제사업 하는 것은 별도로 분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걸 내년에 용역으로 해가 검토를 하고 내년 1월 달에 재편하겠다는 지금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구상들을 하는 거고, 민간 쪽도 이 재단을 개편을 하는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법인을 민간의 네트워크하고 수탁도 받을 수 있는 분단위 법인이 재단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법인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읍면 단위도 법인을 신설해 나가겠다. 그게 3년간 내다보고 2022, 2023, 24, 25, 25년에 큰 변화가 생기면 민선 9기로 넘어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우리가 뭐 5년, 10년 앞은 내다보기에 진짜 변수가 너무 많은 시대고, 3년 앞이라도 내다보고 이런 설계를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는 아까 두 번이었거든요. 하나는 조금 많이 할 수도 있는 방법인 것 같고,